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에 실패하는 연금이 있고요, 성공하는 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퇴 전문가입니다. 과거에 오랫동안 AFPK, CFP, 은퇴 설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보험 전문가죠. 보험 수리와 관련된 일을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은퇴 준비에 가장 중요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과 은퇴의 영역에 각각 속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저만의 철학과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 및 금융상품, 특히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가입자인 소비자보다는 보험사나 아니면 보험 판매인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딜러용, 마치 도박장의 딜러용 상품처럼 딜러가 많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인생에 있어서 지상 최대의 관심사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들이요, 사실상 노후 준비를 알게 모르게 해나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정상적으로 생활한다. 결국 뭐냐면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나간다면 우리의 노후 준비는요,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있죠. 이제는 퇴직연금은요, 중도에 정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창출이 기대되기 때문에 별도의 노후 준비는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평생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산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저절로 노후 준비는 완성이 되고 또 투자 실적을 더 여기에다 더 얹어주니까 풍요로운 노후 준비가 저절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보다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충분한 은퇴 자산 확보를 절실하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퇴 자산으로는 많은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으나 사실은 여기서는 연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노후는요, 연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금이 현금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의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은퇴 시점에 엄청나게 많은 은퇴 자산, 현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금의 필요성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소득이 중단된 은퇴 시점에, 은퇴 시기에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이 나온다면 정말로 편안하게 직장에서 은퇴하고 평생 노후에 연금으로부터 평생 월급을 받게 되니까 편안한 최상의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금도 연금 나름입니다. 좋은 연금이 있고 나쁜 연금이 있는데 좋은 연금을 가입해야만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나쁜 연금을 가입했다. 오히려 우리의 노후 생활은 지워집니다. 참혹해집니다. 그리고요, 불편해지고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좋은 연금을 선택하고요, 나쁜 연금은 배척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제가 정하는 좋은 연금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지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요즘은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기간만 지급하는 연금은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종신토록 지급해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구매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300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원이 고정돼 있다면 10년 후에도 300만 원을 받는다면 현재 가치가 무지하게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쩌면 2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더 경과됐습니다.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100만 원도 안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장수해서 100세를 산다. 36년 후에는 300만 원이 정말로 5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으로 노후 생활할 수 없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연금의 실질 구매력 가치를 계속 증가시켜주는 그런 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체증해서 연금을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그다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선택할 때 이거 하나만 선택하더라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 상품을 가입했는데 평생 고정된 연금을 받는다. 이것은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연금의 요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연금액을 많이 받으려면 그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률이 좋아야 되겠죠. 나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금액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연금액을 많이 주는 기본 베이스는 65세다. 그때 연금 준비금이에요. 준비금 크기가 10억이냐 20억이냐에 따라서 2배냐 3배냐 4배냐 그 이상은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금보험을 가입했다면 정말로 투자를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은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보험을 통해서 노후 준비는 수익률이 대단히 저조하고 그 다음에 평생 오르지 않는 연금액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로 설상가상에 아주 안 좋은 연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연금 조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각종 연금 지급 서비스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부부가 살다가 한 명이 돌아가신다면 부부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혹시 연금보험을 가입하셨는데 보장받는 거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일정 수준 약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연금보험을 가입하면서 최고의 장애 보장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장애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너는 돈 내지 말고 평생 장애연금을 받아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존하는 연금보험 상품은 이런 상품은 없습니다. 그리고요, 소득공제 혜택도 줘야 되겠죠. 요즘 연금보험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비과세 혜택은 줍니다. 하지만 비과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니까 혜택이라고 말하기도 정말 민망합니다. 그런데 소득공제 혜택 없겠죠.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과세 혜택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저조한 수익률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없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1,0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15.4% 154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30년 동안 1,000만 원 수익이 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30년 동안 정말로 10억 정도의 수익이 나야 되죠. 그래야 1억 5천4백만 원 되지, 아니면 최고 4억 9천5백만 원까지 비과세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연금 수익률이 저조하다면 비과세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복리 효과가 있고 비과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대단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을 10년짜리를 가입한다 이거죠. 납입기간. 그래봤자 8년에서 10년 돼야지 겨우 원금 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복리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렇게 미미한 복리 효과 속에서 나타난 수익은 저조합니다. 저조한 게 비과세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상품은요, 복리 효과와 비과세 효과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저조하다는 거. 차라리 과세를 당하더라도 다른 데 투자하는 것이 100번, 10,000번 낫습니다. 그리고요, 좋은 연금 조건, 이번엔 5번째가 되겠습니다. 연금 수령 간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거나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금 지급할 때 연금 연액에 대해서 0.5% 유지관리 비용을 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연금보험은 아니지만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가입 시에는 연금액을 사실은 대출받은 거거든요.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이게 무지막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연금액을 대출로 받아서 중간에 이자를 내지 않다 보니까 이자는요 월 복리로 굴러갑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를 내야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제가 좋은 연금의 조건 6가지를 말했는데요. 이걸 잣대로 해서 바로메타로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연금이 좋은 연금일까요? 그리고 어떤 연금이 나쁜 연금일까요?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 가입하신다면요, 프리미엄 정말로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억 내지 수십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저만의 절세 팁을 또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컨설팅 피, 절세 컨설팅 피에 30% 할인 등의 혜택도 있으니까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그리고 저와 함께 유튜브 방송을 함께 협업을 하면서 시너지 낼 분도 모시고요. 또한 저의 유튜브에 투자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유튜브 방송 업그레이드 목적인데요. 투자를 유치하니까 당연히 투자 수익에 대한 배분은 죽을 때까지 지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혜택이 아닐 수 없겠죠. 또한 저랑 같이 유튜브 방송을 이끌어 주실 분, 공동 앵커처럼 그런 분도 출연하실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이서 대담 형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방송을 해나가겠습니다. 뭐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성이니까 처음에는 여성으로 시작하고요. 나중에는 남성, 그 다음에 전문가 등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연히 용모 단정하고 신뢰를 주는 인상이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질문하는 것만 좀씩 하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방송이 초보자라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담과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방송 모든 분야에 대해서 방송 콘텐츠는 제가 다 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요. 추후 수익 쉐어까지 정말로 엄청난 기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도전 정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나쁜 연금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쁜 연금은 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종류가 또 있죠.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달리 확정금리 연금보험, 달러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모두 안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이 모두 안 좋은 연금 팔고 있지 않나요? 많이 가입하고 있지 않나요? 실체를 모르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수익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연금보험 10년간 납부를 해봤자 8년에서 10년 사이에 겨우 원금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은 과다한 보험 사업비를 부과하기 때문이고요. 위험보험료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펀드 관리 수수료까지도 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연금액 산출 시 한계 수명이 깁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연금액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65세 시점에 연금을 받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연금 준비금이 만약에 5억이에요. 5억을 어떻게 해서 매년 연금을 지급하냐면요. 이 사람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아니면 공시이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살 거로 판단하는지 기대 연명이 또 얼마인지 그 다음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한계 수명이라고 있어요. 한계 수명을 무려 120세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하다 보니까 연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금액이 그 상상외로 과소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120세까지 책정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 요즘 사람들은 90세나 95세 정도에 돌아가시겠죠. 많으면 100세고요. 그렇다면 연금 낙전 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공중전화에 100원 넣고 통화하는데 20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갚아버리면 80원은 뭡니까? 전화국에서 가져가죠. 그게 바로 낙전 수입이거든요. 근데 120세를 결정을 했는데 내가 90세 만에 죽었어요. 그렇다면 30년 낙전 수입이 생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사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낙전 수입이 기대되겠죠. 이런 낙전 수입은 가입자한테는 오히려 최악의 불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형편없습니다. 우리가 20살에 만약에 연금을 가입했다. 65세 때 200만 원 주는 연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지금 200만 원을 주는지 아세요? 아니죠. 45년 뒤에 200만 원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시율이 떨어지면 더 안 줘요. 더 떨어집니다. 한데 200만 원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45년 뒤에요. 물가 상승률로 할인한다면 200만 원일까요? 아니면 40만 원, 50만 원이나 30만 원일까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저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65세 때 3, 40만 원의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는데 요게 또 35년 동안 100세까지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200만 원 줄 줄 알고 가입했는데 65세 시점에 받는 건 3, 4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100세까지 살아도 이번에는 만 원대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문제 때문에 가장 크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거의 고정된 뭐 공시율로 약간 불이는 해줍니다만 연금 연액되고 뭐 최저 보증이 1% 한다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고정된 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가치는 기가 막힙니다. 근데 현재 2023년도 물가 상승률 3.6%거든요. 미래에 만약에 그게 5%, 6%, 7%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이 연금을 받아서는요, 도배지로 써야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데 설마 물가 상승률이 5%, 6%, 7% 되겠습니까? 됩니다. 미국은요, 자원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요즘 어땠죠? 몇 년 전에 9%였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곡물 자원, 그 식량 자원이라고 하죠. 식량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먹는 것도 있지만 짐승이 먹는, 가축이 먹는 것도 있거든요. 58%를 수입합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그 다음에 또 환위험에 맨날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환율이 1,400원 육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10% 오르는 것보다 환율이 10% 오르는 것은 최악의 일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요? 거기다가 국지전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공급망에 그 교란이 일어나서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푼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요. 근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도 9%를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2%, 3%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연금보험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연금 관리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유족연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용, 부부용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용 받으면 그만큼 떨어지겠죠. 당연히 장애 등 보장을 해주겠습니까? 거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해서 부부가 예를 들어서 10년 납입하고 나서 부부가 장애를 입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냥 해약해서 그 돈으로 써야 돼요. 아주 미미한 원금밖에 안 되는 그 돈 가지고요. 그러니까 연금보험 문제가 있죠.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비과세 효과는 저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공제 혜택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연금액의 현재 가치가 정말로 어느 정도, 정말 속된 말로 똥값인데요. 그 똥값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25세 연금 가입 시 65세 때 매월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25세가 300만 원 받을 때도요, 엄청나게 많은 연금액을, 연금 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이거 엄청나거든요, 보험료.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못 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3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 2023년도 3.6%지만 3%로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5세 때 받는 연금액은 92만 원에 불과합니다. 3분의 1 그만 났죠? 이게 뭡니까? 그리고요, 물가 상승률 4% 가정 시에는 63만 원, 5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 다음에 5% 가정 시에는 43만 원, 7분의 1 토막이고요. 6% 가정 시에는 29만 원, 10분의 1 토막입니다. 이거 갖고 노후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7% 가정 시에는 20만 원, 1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90세 시점의 현재 가치는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65세 때만 이렇게 적게 받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계속 받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66, 67, 90세까지 계속 이렇게 받는 거예요. 나쁘게. 그런데 90세까지 한번 받는다고 가정해 볼까요? 90세 시점의 현재 가치는요, 20만 원이 아니라 36,913원이 되겠습니다. 최초 예상했던 금액의 81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청혼의 뜻을 품고 65세 때부터 300만 원 받는다고 연금보험 가입해서 좋아했는데 90세는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90세 때 물가가 뭐 7% 올랐다. 그러면 현재 가치로 얼마 받느냐? 36,000원 받는 거예요. 이 돈은요, 치킨 2마리 값도 안 됩니다. 그리고요, 현재 8,000원 짜장면 있죠? 부부가 3끼 먹으면 48,000원 들어가거든요. 하루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거든요. 이런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나쁜 연금 알아볼까요? 즉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금액이 저조하고 연금준비금 대비 지급률이 저조하고 연금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으니까 아주 저조하다. 평생 정액을 평생 지급하기 때문에 공시율 약간 반영하지만 의미가 없죠. 그래서 기타 연금보험과 동일한 사유로 이런 상품은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65세 때 즉시연금 상속형 이자만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0만 원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연히 직금 받으니까 30만 원이지만 이 사람이 90세 되는 30년 후에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는 12만 원입니다. 3분의 1 토막. 4%대는 9만 원. 그 다음에 5%대는 7만 원. 그리고 6%대는 5만 원. 그 다음에 30년 후에 7% 오른다면요 4만 원 받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쁜 연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주택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금액이 너무나 저조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억짜리 연금을 주택연금을 가입했을 때 10억짜리 주택 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65세 때부터 정액으로 종신형 연금을 240만 2천 원 받거든요. 그런데 65세 때 기대유명이 보통 26년 정도 됩니다. 26년 동안 받는 돈이요 7억 5천이 안 됩니다. 얼마나 저조합니까? 26년 전에 10억짜리 주택이었는데 내가 받는 돈은 7억 6천밖에 안 돼요. 7억 5천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률 전혀 반영하지 않아요. 65세 때 240만 원죠. 100세를 살아도 24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껌값, 휴지 조각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데도 대출 이자는 엄청납니다. 고금리 월복리 부담으로 장기 생겨날수록 주택을 날릴 리스크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연복리 연 5.16% 월복리를 쓰거든요. 이자를 중간에 내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요 100세까지 살 때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약 10억 원 정도 연금을 누계액을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36년 전에 가입했던 10억 원만큼만 받은 거예요. 36년간 주택가격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 무시합니다. 자 10억 원 받았는데 놀랍게도 현재 5.16% 월복리를 적용한다면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억을 넘깁니다. 배보다 배꼽이 아니죠. 이건 더블이에요. 더블. 그러다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가 상승하고 금리랑 어떻습니까? 우리가 향후에 경제가 불안해진다면은 어떻습니까?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른 상태입니다. 만약에 금리에 노출이 된다면 현재도 지금 안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5.16% 정도거든요. 정말로 재앙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이자, 이거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자는 내지 않아요.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겁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 주택 상승분에 예를 들어서 매년 4%만 상승하더라도 100세 되는 시점에 10억짜리 아파트는 40억이 돼요. 41억 원. 그러면 자녀들한테 죽으면서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못 물려줍니다. 자녀들은 엄청나게 4배가 떴는데 그거 다 주택연금 이자로 내야 될 판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편안하게 자기 집에 살면서 연금을 받는다? 그거 연금 아니에요. 대출금이거든요. 대출 이자 안 내잖아요? 좋아하지 마세요. 월복리로 계속 눈덩이처럼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어디 이사 못 갑니다. 이게 무슨 주택연금입니까? 가택연금 아닙니까? 미국의 뭐 대학 교수가 한국의 주택연금은 최고의 찬사를 보내면서 노인들한테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이자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2%대 중반이었어요. 그것도 위험하지만 그 생각도 안 해본 거죠. 주택연금은요. 이 고금리 월복리 이자뿐이 아닙니다. 수십 가지의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몰아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가입하면 여러분들 노후는 없어지고요. 집도 없어지게 됩니다. 반드시 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65세 때 200만 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30년 후에는 82만 원, 그리고요. 7% 가정 시에는 26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나쁜 연금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금저축이죠. 연금 이거 마찬가지예요. 연금액 저조하고 물가 상승률 반영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의 구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이거 뭐 알량하게 요만큼 연금 세액공제 해줘요. 13.2%, 예? 16.5%까지도 저소득층은 이거 하나 해주고요. 중도 해지 시에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합니다. 기타 소득세 16.5%를 떼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는요. 기타 소득세 16.5%는 이익에 대해서 떼는 게 아니에요. 원리금에 대해서 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넣는데 이자가 1,000만 원 붙었어요. 1,000만 원에 16.5% 165만 원 떼는 게 아닙니다. 1억 1,000만 원에 16.5%를 떼는 것입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거의 1,700만 원 넘겠죠. 이거 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몇십 년 동안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조금 연금 세액공제 조금 받고 토해내는 건 엄청나죠. 이런 문제가 있다. 세액공제 효과 비미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연금보험하고 동일합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이죠. 나쁜 연금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리 확정형 연금이에요. 4%, 5%, 6%, 7%, 요새 8% 나왔더라고요.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야, 이렇게 이런 시대에 1990년대 확정금리를 지금도 준단 말이야? 아,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달립니다. 복리가 아니고. 그리고요, 평생 주지 않아요. 일정 기간만 줍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지하면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을 가입하면 30년, 40년 연금 지급도 해약할 수 없어요. 해약하면 보증 준비금을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정말로 여러분 단단하게 코를 꿰신 겁니다. 평생 안 좋은 연금을 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가입자가 좋아야 되는데 회사가 오래 살수록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받다가 죽으면 빨리 죽으면 회사가 더 불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과다한 사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거 단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달리 확정으로 연금액을 평생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달리 확정 이자를 주는데 여러분 25세 때 가입해서 65세 때 연금을 받는다. 300만 원. 놀랍게도 그 300만 원도 평생 확정입니다. 30년, 40년이 지나도 300만 원 받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달리 확정 연금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조선모사도 안 되는 아주 수준 떨어지는 정말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사람을 잡아서 수십 년간 올가매려고 하는 가장 저조한 상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8%가 되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그 포트폴리오 없이 그 노후 준비가 된대요.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속된 말 할게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자기가 연금보험을 팔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도 소비자고요. 많은 사람들 소비자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를 위한 좋은 상품 팔아야 되겠죠. 50세 연금 가입 시 70세 때 매월 300만 원 그 달리 확정 연금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는 166만 원이에요. 300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7% 가정 시에는 77만 원에 불과합니다. 90세 시점은요.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나쁜 연금 여섯 번째는 달러 연금입니다. 달러 연금은 왠지 좋지 않습니까? 기축통화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미국의 경제, 거기서 혜택이 있을 것 같죠?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요. 연금액이 저조한 건 마찬가지예요. 사업비, 투자 비용 등으로. 연금 준비금 대비 지급률 저조하고 연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연금을 정액으로 지급하고요. 공시율 등 약간만 반영할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요. 가입할 때 원화로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달러로 교환해야 돼요. 환율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1달러당 1360원, 1400원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환율 인상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달러를 사기 위해서. 그리고서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경제가 좀 좋아졌어요. 원달러 환율이 1360원, 80원이 아니라 만약에 800원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받을 때는 또 원화로 돌려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반토막난 연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반토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동안 죽어라 하고 10억을 모았는데 연금 받을 시점에 5억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차익 손, 환율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상품을 가입하면 마치 환차익을 볼 것처럼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으로 제가 볼 땐 판단합니다. 지금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700원이에요. 내가 연금 받을 때 1,500원 됐습니다. 이때는 대단히 성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환율 인상으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엄청나게 저조한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가입하면 말도 안 된다. 환을 바꾸면서 비용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투자를 하면 또 투자도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연금보험보다 더 나쁜 연금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품을 마치 기축통화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이런 말로써 가입을 시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연금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치의 연금을 평생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률만큼 매년 체증해서 연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에도 화폐의 구매력, 연금의 구매력은 떨어지지 않아요. 실질 가치를 보존해 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했는데 40년 후에 내 연금을 받는데 물가가 40년 동안 엄청 늘 거 아닙니까? 지금 100만 원 받겠다고 했는데 그때 되면 1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요. 1000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고수익률을 확정해서 제공합니다.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거의 확정적이에요. 수익률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 정말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 보장받으려면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봤자 1억 2억밖에 보장 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료로 장애 보장을 해줘요. 가입하면. 그러니 어떻습니까? 1급 장애 받았을 때요. 평생 죽을 때까지 매월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영업자나 일부 이미 가입자가 9만 원만 내요. 덜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 이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소리예요. 예? 이 좋은 상품을 왜 이렇게 다 포기하죠? 당연히 최대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최고 수익률의 연금을 받고 고수익이 확정되고요. 무료 장애연금도 엄청나다는 것이죠. 괜히 이런 데 가입하지 않고 뭡니까? 보험에 보장보험, 장애보장보험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엄청난 보험료를 낭비하지 마시고요. 국민연금 부부가 납입 강화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유족연금 받잖아요. 또한 놀랍습니다. 소득공제 받습니다. 알량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가 아니에요. 소득공제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자산가일수록 대단히 유리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물론 연금액은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대단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연금액은 소득이 적거나 많거나 다 유리합니다. 절대액으로는요, 당연히 많이 내야 되겠죠. 왜? 이런 상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등한시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이 상품 하나로만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연금 아닙니까? 이런 상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 이것을 배척하십니까? 이걸 배척하고 무소속 배우자가 개인연금보험이나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합니다. 가입했다면 빨리 지금이라도 해지하시고요. 가입하려고 맘먹었다면 얼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품에. 만약에 25세가 연금 가입해서 40년 후에 65세 때 16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물가 3% 오르면요 160이 아니라 521만 원 받아요. 물가 5%면 1126만 원 받고요. 물가가 7% 오른다면 2395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는 거예요. 그리고 90세 시점의 미래 가치가 놀랍게도요 1억 3,003만 원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160만 원에 81.2배나 받거든요. 이런 상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20살 먹은 사람이 국민연금 임의가입부터 해서 65세 때 매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물가 상승률 3.6% 가정시에 65세 때 받는 것은 현재 가치로 180만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액면으로 말하면 물가 3.6% 가정하면 8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부라면 1768만 원 받겠죠. 자, 부부가 계속 이렇게 또 받을 거 아닙니까? 120세를 산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들 국민연금만 가지고 누계액으로 368억 1526만 원 소용합니다. 비교가 가능하겠죠. 좋은 연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지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낮은 대출 이자를 쓰기 때문에 좋습니다. 2% 확정이거든요. 금리가 올라도 안 올라요. 얘는 2%거든요. 위험부담금 0.5%니까 2.5라면 나름 버틸 수가 있어요. 2%대까지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연금 5%는 넘겼거든요. 못 버팁니다. 절대로. 3%만 넘겨도 못 버팁니다. 복리 때문에. 그리고 이 좋은 점이 있죠. 이렇게 연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경작할 수가 있어요. 위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추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좋은 연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택연금하고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주택연금 이자율 현재 연 5.16% 고금리 월복리 폭탄이 되겠습니다. 좋은 연금 세 번째는요. 주택으로부터의
소득 창출입니다. 주택으로부터 연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택으로부터 임대소득, 전세, 월세 그러면은 이거 받고요. 주택은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는요. 양가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아이들이 한 명도 아니거든요. 한 명도 아닌 아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양가 쪽에 주택이 있다면 주택은 무조건 받고요. 혹시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주택을 하나 모았다면 주택이 세 채가 되는 불상사 아닌 행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존 주택 혹시라도 그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말고 이런 소득 창출이 안 된다면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 임대 가능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소득을 반드시 창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차 차익을 활용한다든가 주택 매각 차익을 활용해서 주택을 절대로 잃지 않는 현재 가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연금을 받는다, 주택연금을 받는다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마시고 다양한 소득 창출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이거 간단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좋은 연금 네 번째는요. 부동산 임대소득이 되겠습니다. 은퇴자산 확보로 부동산을 구매한 이후에 임대소득으로 편안한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죠. 이게 좋은 점이 있어요. 노후에 주택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소득을 받는 것은 현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겠죠. 그러니까 평생 현재 가치의 연금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현금을 받겠죠. 노후생활비 충당이 가능하니까 대단히 유리하다. 좋은 연금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평생 투자해서 은퇴자산을 많이 만들어서 은퇴 후에도 투자하면서 현금으로 노후생활비를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연금이 아닙니다. 현금입니다. 연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캐시플로우. 그죠? 모든 것은 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조업입니까? 아닙니다. 금융산업입니다. 금융투자업입니다. 그게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훌륭하죠. 하지만 그 주주가 더 훌륭한 거 아닙니까? 돈으로 샀거든요. 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노후에는 연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중요하지. 그렇더니 어떤 사람이 현금보다 연금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 좋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노후에는 그 많은 10억짜리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잘못해서 홀라당 날리고 사기당해서 홀라당 날리고 자식들이 뺏어가서 홀라당 날리고 그래서 거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보다 연금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정신 나간 멘트라고 봅니다. 아니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바보 멍충이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같이 자산가가 되면 안 되겠네요. 돈 다 잃을 거니까.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 죽어요. 죽을 거 뻔히 아는데 왜 태어납니까? 자, 비행기는요. 하늘을 나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경락고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죠. 하지만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경락고에 있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배는 출항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부두에 정박할 때가 가장 안전하겠죠. 그런데 배를 만들어 놓고 출항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쇠뇌입니다. 여러분, 연금 좋지 않습니다. 현금이 최고입니다. 그죠? 한번 겪어보세요. 좋은 연금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 활용, 근로소득 창출 등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해소가 됩니다. 어느 정도. 노후에는요, 혹시라도 근로소득이 없다면은 부동산 등 재산, 그 다음에 그 이자 배당, 투자 배당, 뭐 각종 그 투자에서 나온 소득, 거기에 합쳐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평생 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기 법인에서 월급 100만원, 200만원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담이 해소되고 증여세, 상속세 부담이 해소되고 종합소득세 절세되고 손자녀한테 3대를 잇는 자산이전 플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금은 아니지만 연금처럼 매달 돈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근로소득하고 카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요. 자, 그래서 연금은 국민연금의 다른 연금은 사실상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연금보험 등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입하는 순간 우리의 노후는 신기루처럼 사라질지도 모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금과 임대소득, 법인소득 등으로 평생 투자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고 상속세 걱정은 전혀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연금의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 과거에는 연금 상품이죠. 하지만 이 기존의 낡아빠진 패러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평생 은퇴 전이나 은퇴 후나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 및 금융 상품들 있잖아요. 가령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장보험, 예금, 적금, 기타 펀드 등이요. 이런 상품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투자 효과가 미흡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ELS 등 이런 상품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해지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요. 개인 투자가 아닌 법인에서의 아바타, 화신, 분신 투자로 종합소득세 절세, 건강보험료 절감, 증여세, 상속세 절세,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연 벤치마크 수익률 10%죠. 그다음에 법인세를 절세하면서 손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멋진 플랜을 멀티플로 여러분이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자산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는 개인이 준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로 반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의 건강보험료 내야 되고요. 각종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투자 시대는 끝났고 법인을 통해서도 자산관리를 성공시키고 노후 준비도 완성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재산을 지키는 거죠. 그것은 절세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절세를 한번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고, 저는 보험 및 금융상품 전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품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서 효과적인 자산 재배치를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인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100년 동안의 모든 세금들, 건강보험료마저도, 그 다음에 노후 준비마저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투자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분을 전부 다 손자녀 지분으로 해놓고 나서 투자 운영을 한다면 효과적으로 모든 세금을 절세하고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100년 동안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대에 반드시 유일한 솔루션, 그 솔루션의 정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콘스탄트 금의 NGP 플랜을 통해서 실행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현명한 할아버지, 현명한 아버지가 한번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라면,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도의 문제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저는 투자와 절세 VIP 컨설팅 3,300여 차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NGP 플랜을 통해서 평생 케어하게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원해 드립니다. 100년 동안 지원해 드리죠.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이루라, 수십억 내지 그 이상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다음 주입니다. 2024년 7월 5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그리고 그날 참석 못하시는 분은 토요일 7월 6일 토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강남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400m 부근의 역삼 오프라 갤러리 지하 1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참가비 3만원만 입금하시고 성함, 핸드폰, 그 다음에 수강 회차, 세미나 참석 회차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약도 안내해 드릴게요. 역삼역 2번 출구에 나와서 앞으로 직진하지 마시고 뒤로 잠깐 돌아서 밑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은행 바로 너머에 그 역삼 오프라 갤러리가 있습니다.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IBK 그 중소기업 은행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산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잘 만나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부터 진행되는 것이죠. 손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복불복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결과 나오고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결과 나오게 되겠죠.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다릅니다. VIP를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해서 돈 많은 사람으로 치부해서 그 사람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컨설팅을 하면 안 되겠죠. 저는 Various Issue Possessor라고요. 다양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다면 다양한, 너무나도 많은 이슈, 문제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자기 편에서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둘 중에 어느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백개연이 불여일행이란 말도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겠죠. 따라서 NGP 플랜을 실행시키셔서 100년 동안의 그 기대 이상, 기대 효과, 상상 이외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대 효과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관리, 그리고 좋은 연금, 나쁜 연금 얘기했는데요. 노후 준비도 확실하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연금, 나쁜 연금 구분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제발 연금보험 상품이라든가 주택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가입했다면 지금 바로 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